자, 이번 시간은 취득세에 관한 문제 볼 테고요. 세 문제에서 세 문제 반, 많으면 네 문제까지 구성이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것이 조금 바꿨어요. 우리가 이제 전에 기본서 가지고 수업했던 거랑 몇 개 법령 개정은 아니고 하여튼 계속 분석을 좀 해보다 보니까 외워야 할 만한 것들 몇 가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무대주, 무사대주 이렇게 했었는데 사치성 수사는 거의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빼버렸고 무상 이용권을 제공받았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자, 가볼까요? 자,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명의로 취득을 한 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의 기부 체납을 전제로 해서 취득을 했고, 대신 이 국가 지자체한테 일정 기간 동안 무상의 이용권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될 테고요. 두 번째, 시가 표준액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의 대수선으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대수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대수선 외에도 몇 가지 항목이 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 중에서 대수선에 관한 부분은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대수선 제외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세 번째, 주택조합 등 나와 있죠. 그래서 그냥 단순화시켜야 돼. 신탁에 관한 주제인데 주택조합 등 들어가면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무대주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무상이용권이라고 하는 무상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법정 구조상 이게 좀 곤란해졌어요. 전에 한참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이것의 예외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또 나중에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 등 나와 있죠. 요 세 개하고 이 무상사용권이 비교가 되는 건데 지금에 이제 와서는 이 아이가 더 중요한 거야. 예외 항목이니까. 그래서 이행하지 아니하고 반대급부 나와 있죠. 그래서 2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무상사용권이 양쪽에 다 나와 있어. 이게 원칙이고요. 이게 예외야. 근데 옛날 시험 구성할 때는 원칙만 가지고 출제가 됐던 사례였고요. 지금 이제 법정 구조상 예외를 가지고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은 비과세 대상을 외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 문제를 구성할 때 원칙이고 예외가 있으면 예외를 가지고 쟁점을 삼는 게 출제 오류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국가 등의 귀속이라고 하는 거 기부 체납하기로 했다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 이걸 타인에게 매각을 해버렸다. 그럼 당연히 이때는 자, 지금 다시 원래 이거는 무사대주 요건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테고 이행하지 아니한 반대급부 요렇게 가게 되면 어떻다? 바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나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수선을 제외한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제외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다? 이때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 자, 대수선이라는 것은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2반제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이라는 거. 이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어떻다? 이것도 자,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마지막이 50만 원 이하의 취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파트는 아주 단순하게 법조문이 더럽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포인트 2반 제2호라고 해서 이행하지 아니하고 두 개 있었죠?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급부에 반자를 따고요. 제외라고 하는 거 따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전 이런 게 들어가게 될 테고 그 다음에 50만 원 이하의 5자를 따서 2반 제2호라는 것은 어떻다?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냥 끊어서 외우셔야 돼. 2반 제2호. 그래서 끄트머리에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지문을 구성을 하거나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끼리 연결한 것은 아닌 것끼리 연결한 것은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을 했을 때 그저 우리가 비과세 대상
대상 2반 제2호라고 하는 거 그냥 외우시면 돼. 2반 제2호. 의미 새기시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세법이 더럽게 이해가 안 된다. 누가 이해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우면 되는 거지. 2반 제2호. 그래서 되게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건 한 10년 공부할 때 세무사가 되거나 이런 거 할 때 써먹는 거고 중개사 시험 보실 때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2반 제2호. 들어가면 어떻다? 취득세 비과세 대상. 과세 대상 따로 외우고 비과세 대상 따로 외우면 개판돼 버려요. 그래서 둘 중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놨지만 2반 제2호라는 것은 어떻다?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라는 거. 한 3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는 주제가 2반 제2호.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동안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것까지 다 묶어서 좀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그래서 2반 제2호.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두 번째 이슈가 취득의 유형 등을 따져보는데 이때는 이제 유상 취득과 무상 취득을 보통 비교하는 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텐데 원시 취득, 공유수면 매립, 건물의 신축, 재축까지는 그냥 던져주는 지문이고요. 자, 뒤에서 해석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게 여러분 자료에 아마 추가가 된 게 있을 거예요. 이전이라고 해서 이전했을 때 그 건물의 가격이 증가가 됐다라고 하면 어떻다? 이거 지금 화면에 빠져 있는데 이것도 뭐가 된다? 바로 원시 취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좀 이따 자료 받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테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로 논의가 되는 게 유상승계 취득과 무상승계 취득. 자, 그래서 주의하실 게 유상승계 취득이 됐든 무상승계 취득이 됐든 원시 취득이 됐든 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2반 제2호 얘랑 같이 엮어서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 등을 논함에 있어서 하여튼 취득이라고 실질적 취득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되면 당연히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제일 까다로운 게 이런 거였어. 갑자기 이걸 툭 던져놓고 취득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움찔을 해버리는 거야. 바로 2반 제2호 이렇게 외워놨는데 갑자기 유상, 무상 이걸 예시를 하면서 하나는 과세한다, 하나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해서 우리가 무상 승계 취득도 당연히 취득세 과세가 되고요. 유상 승계 취득도 취득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두 개 차이는 바로 세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기본적으로 자 취득세 과세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 지금 논의할 쟁점은 두 가지죠. 배우자 직계 좀비석하겠습니다. 무조건 유상 승계 취득이 되게 된다. 이거 중간 보시면 안 돼. 그냥 배우자 직계 좀비석 나오면 무조건 다 어떻다? 유상 승계 취득 이렇게 외우시라고.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 형제 자매 뭐 이런 거 튀어나오면 무조건 어떻다? 유상 승계 취득 다 알아서 구성해 주니까 이해되는 게서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게 부담부 증여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값소 위에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저당권의 필수적 등기사항이라는 것은 채권액하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거에서 자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채권액이 표시가 되어 있고 채무자가 갑이다 이렇게 표시가 됐다 하십시다. 그럼 갑은 을한테 1,000만 원 갚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의 가액이 1억쯤 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갑이 문제의 부동산을 병에게 양도를 하게 된다. 증여를 하게 된다. 그럼 이제 갑에서 자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좀 어려워해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나중에 누가 바로 병이 갚아야 되니까 1,000만 원 부분은 어떻다? 유상 승계 취득. 그래서 유상 승계 취득에 관한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자 채무액 외의 부분 9천만 원 부분은 어떻다? 무상 승계 취득.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원, 9천만 원 쉽게 이해를 하는데 이게 문장으로 나오게 되면 깜빡깜빡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과 무상 얘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기본 틀만 잡아주시면 배우자 직계 좀비서 깔아주면 무조건 유상이다. 배우자 직계 좀비서 무조건 뭐가 된다? 유상이 된다. 원칙은 무상이거든요. 근데 법에는 항상 예외적인 것만 구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배우자 직계 좀비서 간의 거래는 유상 승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으니까 시험 문제를 갈 때는 배우자 직계 좀비서 나오게 되면 다 뭐가 된다? 유상이 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부담부 증여. 이게 이 내용은 알아. 근데 문장이 어려워. 바로 채무액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 승계 취득이 되게 될 테고 채무액 외 부분은 어떻다? 무상 승계 취득해서 이거는 머릿속으로는 되긴 되는데 자꾸 지문 보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거에서 결과적으로 유상 무상을 따지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 그리고 유상이 됐든 무상이 됐든 어차피 취득세는 내게 된다.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맨날 착각하는 게 무상 승계 취득은 취득세 안 내는 줄 아는데 취득세 다 냅니다. 무상 승계 취득도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건 별개
개 문제로 취득세도 다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간주 취득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취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가액, 토지의 가액 증가가 있게 되면 어떻다? 간주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승강기 설치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조작 설비를 가설하게 되면 이때도 어떻다? 건물주는 바로 취득세라는 것을 내야 된다. 취지는 토지의 가액 증가가 있거나 건물의 가액 증가가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해서 어떻다? 바로 자, 취득세 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이 과점주주라고 하는 거. 이 과점주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자, 작년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죠. 약간 어렵게 구성이 됐는데 자, 법인 설립 후하고 법인 설립 전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A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A 법인이 있게 되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A 법인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걸 살까 하다 보니까 자, 유상승계취득 뒤에 보면 기본적으로 4% 세율을 때려맞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아끼려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자, 이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걸 우리가 과점주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과점주주는 50% 초과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법인을 지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과점주주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법인 설립한 후에 과점주주가 됐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때 그 법인 등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얘는 세금을 아끼려고 편법을 쓴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법인 설립 시에 애초에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어떻다? 취득한 것으로 보질 아니한다. 이건 세금을 아끼겠다는 수작은 아니다라고 해서 요걸 가지고 자, 30회 때 약간 난이도가 있게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주된 이슈, 자, 취득의 유형 등에 관련해서 간주 취득에서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문엔 떠도 답을 뽑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점주주가 되고 사실상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되게 되면 그 법인 등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데 이 주제는 나중에 과세 표준 파트에서 출제 이슈가 나올 겁니다. 자, 해서 과세 표준 그럼 얼마나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사안을 단순화시키게 되면 법인 등의 지분을 만약에 60% 취득했다. 그럼 이 사람은 60%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봐서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논리구조가 되고요. 나중에 세율 파트에서 따로 설명드릴게 형식적 취득, 환상의 분분이라고 해서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실질적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거기에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승계 취득에는 유상 승계 취득과 무상 승계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유상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것, 다시 배우자, 직계, 존비속들은 무조건 유상 승계 취득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담부층에 있어서 세무액의 상당한 부분은 유상 승계 취득, 세무액 외 부분은 무상 승계 취득. 자, 이게 일반적인 의미의 취득이고요. 간주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취득한 것으로 봐서 일정한 간주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그 중에서 출제 쟁점이 되는 것은 과점주주에 관한 주제가 포인트가 되게 될 텐데 30회 때 나왔으니까 이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리겠지만 바로 뭐와 연계가 되냐면 바로 과세표준 얼마를 잡을 것인가, 이게 유력한 출제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환상의 분분은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테고요. 자,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60일 내에 신고 납부 등을 해야 됩니다. 물론 뒤에서 보겠지만 상속 등에 있어서는 6개월이죠. 6개월 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의 말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거 나오는데 60일에 6개월은 괄호넣기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됐었죠. 문제는 자, 그럼 얼마나 세금을 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 취득세액의 산출 방법, 과세 표준 먼저 특정을 해야 되고요. 거기다 해당 세율을 곱하게 되면은 그게 기본적으로 취득세 사액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먼저 과세 표준요. 자, 지금 과세 표준 관련해서 이렇게 가죠. 자, 이 사람의 신고한 금액을 어떻다?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7년 동안 지문 1개 구성이 됐었고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시가 표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게 신고를 했거나 또는 자, 무상 계약 등에 있어서는 금액을 특정
확정할 수 없을 때 시가 표준은 다 필요 없고요. 외우실 쟁점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 표준으로 삼는 것. 해서 먼저 국외 판법 공검이라고 하는 거, 국가 지자체로부터 취득한다.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따른 취득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이라든가 또는 법인 장부를 통해서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취득 등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공매하고요. 검증. 이 길어가지고 놓치기 쉽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서 우리가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을 보다 보면 그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이때 뭐가 있냐면 실거래가 신고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사안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거래계약서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부동산 소지지 관할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 실거래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시군구에서는 검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진짜 진실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시군구에서 그 금액을 확인했다라는 의미. 그래서 여기 국외 판법 공검이 의미하는 바는 국가나 지자체가 그 취득가액을 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국가나 지자체가 알고 있는 그 금액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이건 좀 오래전에 나왔던 패턴에서 일단 기본 국외 판법 공검은 알고 들어가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요즘 문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자, 좋단 말이야.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음에 있어서 여기에 중간중간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비용 등이 있게 되는데 그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포함되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건 뭐라고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을 외우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28회 30회 연속 출제가 됐던 주제인데 그대로 또 계속 내더라도 거의 이 포함되는 종류가 15개가 14개가 있거든요. 외울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개판돼.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거라도 외우셔야 돼. 판이보부할비라고 하는 거. 판이보부할비. 그래서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하기 위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두 번째, 전기, 가스, 열 등에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하자 보상 비용 나와 있나요? 해서 토지주택공사 등이 어떤 수용 등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에 따라서 보상 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경우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가격이라고 해서 취득세 과세 표준에 잡히지 않게 된다. 보상 비용, 부가 가치세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겠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서 할인받은 금액이라고 하는 것도 있게 됩니다. 할인받은 금액도 소위 뭐가 아니라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아닌 자가 낸 일정한 이자 상당의 중개보수 이런 것은 어떻다?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게 28회 30회 연속 출제가 됐어요. 문제도 겁나 길어 보이는데 맥락은 단순합니다. 판이보부할비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게 되면 나머지는 다 어떻다?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을 시키게 된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취득가격, 그러니까 전에 문제에서는 검증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검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사실상 취득가격이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뭐 이런저런 비용이 쭉 설명이 돼 있어. 모두 다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뭘 제외하고? 판이보부할비를 제외하고 해서 이게 구구단처럼 나와야 돼. 구구단처럼 나온 다음에 기존에 다뤘던 기출문제들을 10초, 20초 안에 풀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돼.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3년 사이에 2문제나 구성을 했는데 실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자체도 감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득세 과세 표준 얘기할 때는 무조건 뭐가 나오고 사실상 취득가격이 출제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도 출제하는 쟁점은 뭘 가지고 이게 한 25회, 26회 요때쯤에 이제 국외 판법 공검이라는 개념이 물어봤었고 유치한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출제하는 쟁점 28회, 30회 때 나왔던 쟁점은 판이보부할비.
아무리 똑같은 문제를 내도 정말 힘든 것이 판이 보부 할비는 사실상 취득가격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이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 관련해서 지목 변경, 자 거기 이제 입증되는 경우 그 비용 판결문 법인 참고 밑줄 긋지만 포인트 안 되니까 얘는 나와도 틀리든 맞든 답이 안 돼. 여러분 자료에는 원칙은 빼버리고 얘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의미 없어요. 어차피 외우지도 못할 테고. 지금 주기상 제일 중요한 쟁점은 과점 주제의 간주 취득에 있어서 과세 표준이라는 개념이 출제 이슈에 30회 때 구성이 됐던 것이, 자 지금 이제 과점 주주가 뭐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올 문제, 이것도 제가 임의로 만든 문제가 아니라 22회 단계만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과점 주주에 있어서 취득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50% 초과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을 사실상 지배한다라고 했을 때 앞에서 자 법인 설립한 후에 과점 주주가 되게 되면 취득세 간주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바로 사항 가십시다. 자 보니까 지금 뭐 계산 방법은 이 그림 갖고 해결합니다. 2005년 1월 1일 날 설립 시 발행 주식 만주 중에서 5,000주. 그럼 기업에서는 어떻다? 바로 간주 취득세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과점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니은 단계에서 만주 중에서 6,000주가 되게 됩니다. 그럼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것이고, 이 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얼마? 60% 부동산 등의 60%를 어떻다? 취득한 것으로 봐서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된다. 디귿번 비율 줄어들었네요. 그 다음에 리을번 보니까 7,000주로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또 70%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냐가 아니라 이미 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 부동산 등 중에서 이미 60%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취득세를 냈으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얼마? 10%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잡아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요거는 글쎄요, 이미 30회 때 관련 주제가 나왔으니까 반드시 이 사례 자체를 외우고 들어가는 게 만수무강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과점 주주 누구냐라고 하는 거 다음에, 그럼 과점 주주라고 치고 얼마나 자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냐, 과세 표준은 얼마까지 잡아줄 것이냐, 이게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게 세율이라고 하는 거. 세율 얘기는 어쩌다 한 번 안 나옵니다. 거의 100% 나온다고 봐야 되는 것이 세율이라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100%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해서 자 먼저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거 2.8% 그냥 끊어가게 되는 거죠. 2.8%.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유상승계취득과 무상승계취득에서, 자 우리 외울 때는 이렇게 해놨어요. 유상승계취득 1, 2, 3, 4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암기 편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제 자세히 하나 더 살을 붙이게 되면, 자 우리 주택에 대한 유상승계취득은 1%, 2%, 3%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해왔었어요. 사연이 있어서 한 건데 일단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요 취득세는요 6억하고 9억이라고 해서 자 세 단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억 이하가 있고 6억 초과, 9억 이하가 있고 9억 초과 이렇게 가요. 나중에 재산세 했을 때 세부담 상환할 때는 3억하고 6억에서 세 가지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헷갈리니까 어떻게 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취득세는 처음에 큰 돈 들어가게, 취득할 때는 큰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6억, 9억 이런 구간을 만들고 있는 거고, 보유하고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뭐 자금은 좋지 해서 3억, 6억 이런 식으로 취득세, 취득하고 취득할 때는 더 많이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기준점이 6억, 9억. 보유는 상대적으로 돈이 적게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큰 돈, 목돈 안 들어가잖아. 보유세를 낼 때 취득세는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가니까 6억, 9억 이렇게 아주 헷갈려. 어디가 3억, 6억이고 어디가 6억, 9억인지가 헷갈리게 되니까 취득세가 6억, 9억 구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자 지금 6억 이하는 1%고요. 그 다음에 9억 초과는 3%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6억 초과 9억 이하라고는 2%는 아닙니다. 복잡한 계산식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대략 의미상한 2%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인데 실질적으로 2%는 아닙니다. 이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울 때는 그냥 1,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1, 2, 3 이렇게 해서 6억, 9억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약된 자료에는 제가 그 6억 초과 9억 이하에는 2% 해놓고 밑줄, X표를 딱 쳐버린 이유가 대략 의미는
표시는 그런 것인데 실제 2%는 아니다. 이 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는 3%, 농지를 매수해서 취득한다. 그러면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주택, 농지, 외 부동산은 4%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할 것. 요게 바로 유상 승계 취득과 관련된 세율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외우셔야 돼. 한편 무상 승계 취득은 상속과 상속 외 원인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해서 상속, 농지에 대한 상속은 2.3%, 농지 외 부동산의 상속은 2.8%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한편 증여와 같은 무상 승계 취득은 원칙은 3.5%인데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비영리법인이 증여 등을 받았을 때 얼마? 2.8%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게 출제 포인트. 그 외 공유물의 분할 등은 얼마? 2.3%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위 이름하여 표준세율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표준세율이라고 해서 문제를 구성할 때는 표준세율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특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 자체가 전혀 다르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 표준세율 2.8%, 유상 승계 취득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주택은 1, 2, 3%, 근데 2%는 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농지는 3%, 주택, 농지 외 부동산은 4%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검토 드리게 될 게, 자, 바로 무상 승계 취득 중에서 상속, 농지 2.3%, 농지 외 부동산의 상속은 2.8%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 증여 등을 받았을 때 2.8%, 공유물 등의 분할이라고 하는 거 얼마? 2.3%의 세율을 적용한다. 물론 이제 지방세는 공통적으로 지자체장 50% 범주 내에서 이 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건 뭐 다지 큰 쟁점에 넣고 단순히 표준세율 암기하시는 게 포인트. 그 다음, 자, 지금 이제 실질적 취득에 관한 세율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 취득 등에 관한 주제, 환상의 분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표준세율 마이너스 2%의 세율, 2%의 세율을 이름하여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표준세율 마이너스 2%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서 환상의 분분. 해서 이 환상의 분분이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내 거 내가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의 분본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를 했을 때 이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세율 마이너스 2%.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이 되게 됩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 되게 됩니다. 이게 주택, 농지가 아니다라고 이제 건물이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상승계 취득이니까 을은 얼마? 4%의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다시 갑이 소유권을 되찾아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표준세율 마이너스 2%. 건물이라고 전제했을 때 아까 표준세율이 4%였고 거기서 2%의 세율을 빼게 되면은 갑은 얼마? 2%의 세율. 이미 을은 많이 냈었죠? 예, 2% 환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내 거 내가 찾아가는 거 이거를 무슨 취득으로 볼 거냐 해서 아니 우리 법에서는 형식적 취득이라고 해서 표준세율 마이너스 2%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서 상속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앞에서 상속하게 되면 농지에 대한 상속은 2.3%, 농지 외 부동산에 관한 상속은 2.8%. 자, 이거 주택 얘기합니다. 주택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농지 외 부동산이니까 2.8%를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1가구 1주택이 되게 되면 얼마? 그래서 2% 빼가지고 0.8%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데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상속이라고 하는 건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때 이미 어떻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만 옮기게 됩니다. 그때 취득세 어떻다?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전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아까 건물 가액 이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되는 거죠. 이전은 건축법을 알아야 돼. 주요 구조부로 해체하지 않냐고 같은 대전에 다른 위치로 옮기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전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해체하지 않냐고 같은 대전으로 옮겼는데 가액의 증가가 있다면 그 증가된 가액 부분은 뭐로 본다? 원시 취득으로 해석을 한다. 여러분 자료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종전 건물 가액 이하가 되게
되면은 이것은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이것도 그래. 우리가 내금을 내고 위치만 좀 바꿨는데 뭔 또 세금을 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공유물의 분할 앞에서 2.3%라고 그랬었죠. 해서 이게 문제 구성할 때 두 개가 모순인데 한쪽은 표준세율 마이너스 2%, 한쪽은 표준세율 이렇게 돼 있다고. 두 개가 모순이야. 근데 우리 법에서는 세법에서는 나중에 정리하기를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깔아버려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면 안 돼. 현실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하고요. 정부에서 정책으로 내는 뭐 취득세를 올리네 마네 이런 내용 하나도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이 안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험 범주를 그럼 뛰어넘는 거야. 시험 범주를 뛰어넘어서 훨씬 실무적인 요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하는 이런 내용들은 중개업을 할 때 뭐 필요하고 자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시험으로 해석을 해주실 거.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이렇게 해서 환상이 분분. 내가 찾아오는 거 표준세율 마이너스 2%. 그다음에 개지과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이슈가 되죠. 그래서 개수 앞에서 이거 있었다. 대수선 되게 되면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됐고 대수선 제외하게 되면 어떻다? 자, 비과세 대상으로 봤다. 그래서 대수선을 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야.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때 면적 증가가 없다라면 이때는 중과 기준세율 2%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지금 문제 포인트가 뭐라고? 이 괄호 열고 있는 부분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출제 포인트를 삼는다고요. 아주 대놓고 장난을 쳐. 해서 일단 개수, 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 면적의 증가가 있다라면 그 부분은 원시 취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증가된 면적 부분은.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아까 뭐 간단히 보고 날렸던 거죠. 그 다음에 과점 주제 취득. 아까 기억나시죠? 자, 법인 설립한 후에 법인에게 부도자, 지분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됐을 때 바로 이 사람 간주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과세 표준 설명드렸었고요. 세율은 2%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별골 고고 거의 안 나옵니다. 23회 때인가 구성되고 다시는 안 나오고 있는 게 별골 고고고 사치성 재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표준세율 플러스 8%의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이런 걸 외우려고 하지 말라니까. 앞에 표준세율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세율 마이너스 2% 하고요. 그 다음에 중과 기준세율. 요런 게 기본적인 논리구조. 체계상 집어넣었을 뿐이고 거의 시험과는 관련이 없다. 그럴 시간에 여기에 이전 관련해서 자, 가액의 증가가 없는 경우. 가액의 증가가 있으면 자, 신추, 자, 원시 취득으로 해석한다. 이전 관련해서 보셨고 또 하나가 개수로 인한 취득 관련해서 면적의 증가가 있으면 증가된 면적은 뭐로 본다? 신축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취득세 세율에서 자, 과세 표준 뭐였어요? 다시 사실상 취득가격. 그래서 거기에 포함 안 됐던 거 판이 보보 할리라는 개념 세팅하고 세율도 단독으로 한 문제 구성하는 내용. 셋 중에 하나 표준 세율이냐 또는 중과 표준세율 마이너스 2%냐 또는 중과 기준세율 2%를 적용을 하는 거냐 해서 세 가지 비교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세액 산출됐고요. 취득세 납부 징수에서 자, 다른 거 뭐 빼버리고요. 자, 제가 이제 이번에 살을 붙인 게 등기 명의인 이 사람이 어떻다?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문제 어렵게 구성할 때 등기 명의인을 예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는 거, 소유권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서는 등기 넘겨받아야 어떻다?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사실상 취득하게 되면, 즉 잔금 치르게 되면 어떻다? 그때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등기 넘겨받기 전이라 할지라도 60일 내 어떻다? 지금 이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사실상 취득만 하더라도 어떻다? 바로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근데 사례 문제를 구성할 때 자, 누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냐? 등기 명의인. 이 사람이 어떻다?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지금 등기 명의인이 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안 하고 있다. 근데 채권자가 대위에서 등기성에서 등기 명의인 이름을 넘겨줬으면 취득세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채무자, 원래 소유자, 그 사람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납세지, 부동산의 소재지 해서 지방세 공통점, 바로 납세지가 부동산의 소재지라고 하는 거에서 취득세에서는 거의 논의할 실익이 없고요. 자, 두 번째 등록 면허세에서 나중에 하나 예외적인 항목이 나오게 될 것이고 세 번째 재산세
그래도 지방세 일종이니까 바로 부동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고납부라는 주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방식이 보통징수와 신고납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징수라고 하는 재산세라든가 일반적으로 종부세 이런 것이 보통징수, 과세 관청에서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해가지고 뜯어가는 방식을 보통징수,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혹은 등록면허세 이런 세금 등은 신고 납부의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60일에 6개월 디테일하게 안 나와. 이게 원칙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과거에 출제할 때 괄호넣기 문제로만 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30일에 3개월 이런 식으로 틀리게 구성해. 그리고 항상 문제는 옳은 것을 고르시오. 왜? 이게 60일에 6개월이 돼버리면 출제 오류 시비가 터지거든요. 자, 원래 60일에 6개월 사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경우가 있다. 60일 되기 전에 6개월 되기 전에 먼저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 어떻다?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외 때문에 원칙 부분은 괄호넣기 문제를 제외하면 직접 옳게 구성을 할 수는 없는 파트가 되게 됩니다. 자, 24회 때 마지막 구성이 됐나요? 보통징수 관련해서 중가산세. 자, 이렇게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알아서 신고하고 잘 납부를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인데 얘들이 안 하는 수가 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뭐가 된다? 가산세라고 해서 앞에서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또 출발했었죠. 그리고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이 됩니다. 그건 총론적인 요소가 될 테고 취득세 관련해서 중가산세라는 개념이 하나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미등기, 미신고, 전매라고 해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미등기, 전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나서 당연히 지금 사실상 취득한 날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팔아버려. 갑이 X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을이 취득을 한 거야. 그러면 을은 어떻다? 바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날부터 얼마?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얘가 짱박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다가 슬그머니 병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는 누구한테?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소위 중간 생략 등기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과세 관청에서는 을의 존재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을의 존재를 알 수 없어요. 우리 민법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 불법이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다만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해석한다. 그래서 병이 허가구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병은 온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 얘를 강행규정이라든가 효력규정으로 해석해서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선의 제3자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안정을 위해서 중간 생략 등기 유효. 다만 작년 민법에서 출제 이슈가 됐던 거 허가구역 안에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이것은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같이 묶어서 기억해 볼까요? 허가구역 안에 토지 거래에서 주요 이슈가 됐던 거 유동적 무효이다. 따라서 유효도 무효도 아닌 상태이다. 그래서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이라는 사람은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주제가 이슈가 됐었고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해제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게 26회 때 2개 나왔었고 30회 때 이슈가 됐던 게 허가구역 안에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 이렇게 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중간 생략 등기에 있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취득세를 안 내고 입을 닦아버렸습니다. 근데 누가 찔러가지고 걸렸습니다. 납부할 세계 얼마? 100분의 80이라고 하는 거 어마무시한 중가산세를 때려맞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신고 전매를 딱 걸리게 되면요. 원래 납부할 세계 얼마? 20%에 대해서 가산세 때려맞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찔러가지고 걸리게 된다. 그럼 뭐야? 80%의 중가산세.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야 될 세금, 취득세의 2배를 뜯기게 되는 것이 미신고 전매. 어찌됐든 우리 시험용으로는 100분의 80이라는 숫자. 한편 우리가 앞에서 국외판법 공검이라고 해서 사실상 취득가격,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을 보는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국가 지자체로부터 취득,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었지? 판결문, 법인 장부에 따라서 입증, 그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취득하면서 법인 장부는 믿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되는데 이 법인 장부 관련해서 근거 자료 등을 보존하지 않다 걸리게 되면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자꾸 예를요. 100분의 10을 100분의 20 이렇게 장난쳐. 그래서 두 개가 아기가 맞는 느낌을 줘서 자꾸 헷갈리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신고 전매를 하다 걸리게 되면 얼마? 100분의 80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부, 미보존 등에 걸리게 되면 얼마? 100분의 10의 중가산세. 자, 여기까지가 취득세 주연 뼈대. 취득 시기 얘기만 빼놓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취득 시기 얘기가 29회 30회 연속 나왔는데 못 외워. 너무 복잡스러워서 외울 수가 없습니다. 거의 A4 용지 2페이지를 줄줄줄 외워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읽지도 못하는 파트. 그래서 기본 가지고 다시 체크를 하고 다음 주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취득세 과세 여부 비과세 대상 2반제2오라고 하는 거, 2반제2오라고 하는 거, 2반제2오 이게 한 90% 가까이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가 빠져 있는데 그거 더 해봤자 머리만 아프니까 2반제2오 이건 어떻다? 취득세 비과세 대상.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두 번째 논의할 것이 취득의 유형이라고 하는 거. 실질적, 그 다음에 간주 취득, 형식적 취득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 취득이라고 하는 거. 자, 원시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이 있다. 승계 취득은 유상 승계 취득과 무상 승계 취득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유상 승계 취득에서는 배우자 직계 존비서가고요.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어떻다? 유상 승계 취득이 될 거고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액 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다? 요건 무상 승계 취득으로 해석한다. 해서 유상 무상 따질 때는 요 정도만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됩니다. 간주 취득이라고 하는 거 다른 건 쟁점 안 되고요. 바로 과점주주.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 등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질 아니한다. 법인 설립한 후에 과점주주가 되면 이거 세금 아끼려고 개수작하는 것이다 라고 봐서 법인 설립 후에 과점주주가 되게 되면 그 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얻었다. 바로 이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30회 때 과점주주의 정의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나서 논의하게 될 주제가요. 바로 취득세 과세 표준.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상 취득가격 바로 가야 돼. 괜히 요행수를 바라고 혹시 시가 표준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어차피 돌아서면 다 잊어먹을 거니까. 자, 국외 판법 공급 겁나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검증이 요즘에 마지막에 이슈가 되게 됩니다. 왜? 문제 구성할 때 검증이 제일 쉽고 공매나 검증이 그나마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 지자체로서 취득 이거 한번 나왔어요. 7년 사이에. 근데 얘는 거저주는 서비스 문제가 될 테고 주로 약간 함정을 파견하면 공매 또는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이런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 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제일 중요한 거 판이 보부 할비 판매 비용 이용 비용이라는 거 보상 비용이라고 하는 거 부가가치세 할인 받은 금액 그리고 비법인 아닌 자가 제출한 일정한 중개보수나 일정한 이자 상당의 이거 법인 아닌 자가 포인트야. 나머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법인 아닌 자가 일단 세팅을 하셔야 돼. 판이 보부 할비 이 부분은 사실상 취득가격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아니야. 나머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사실상 취득가격 범주에 포함을 시키게 된다라고 할 것. 다음에 이제 자 과세 표준 관련해서 과점주제 간주취득 관련된 과세 표준 이 문제 통째로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형식적 취득은 별 쟁점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세율이라고 해서 표준 세율이라고 하는 거 원시 취득 2.8% 유상 승계 취득 1, 2, 3, 4 이렇게 외우는데 사실 6억 9억 구간에 있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꼭 2%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2%하면 요거 틀린 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농지에 대한 유상 승계 취득 3% 주택
주택, 농지의 부동산의 유상 승계취득은 4%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상 승계취득 상속 농지는 2.3%, 농지 외 부동산은 2.8%라고 돼 있고 증여 등을 받았다. 근데 비영리 법인이다. 그러면 2.8%의 세율을 적용한다. 공유물의 분할 등 2.3% 이게 표준세율. 그다음에 이제 환상의 분부는 표준세율 마이너스 2%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지화 이 중에서 개수라고 하는 거 이슈가 되겠죠. 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면적이 증가가 있으면 증가된 면적은 신축과 같이 바로 원시 취득으로 해석한다라고 할 거. 개지화는 2%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표준세율하고 중과 기준세율을 엮기도 하고요. 또는 표준세율 마이너스 2%하고 중과 기준세율 2%를 엮어서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는 자 표준세율까지 같이 엮어서 구성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 어찌됐든 취득세 세율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농지 상호교환 이런 식의 표현을 써 농지 상호교환은 유상 승계취득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계약법 공부하실 때 유상 계약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보실 테고 별꼴 고고고 플러스 8%인데 쟁점되지 않는다. 자 사실상 취득한 사람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라고 할 거. 다만 실질적으로 사령 문제 구성할 때 등기 명의인 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자 납세지는 거기 부동산의 소재지 이게 지방세니까 부동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게 된다. 자 신고 납부 60일에 6개월 이렇게 가게 됩니다. 60일에 6개월이 어떻다? 신고 납부 기한에 해당이 된다. 근데 출제 포인트 중가산세. 자, 그래서 미신고 전매라고 해서 중간세약 등기 하다 걸리게 되면 플러스 80%라고 하는 거 엄청난 세율이고요. 장부 미보존 얼마? 100분의 10이라는 거. 요 정도가 지금 취득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7년 동안 나왔던 주연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봅니다.